작년에만 폐업한 자영업자가 1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으로 지급된 돈이 1조 원을 돌파했어요. 이건 단순한 불황이 아닙니다. 한 시대가 통째로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동네 어딘가에서 30년 지켜온 가게가 조용히 문을 닫고 있고,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사장님이 빚더미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고 있습니다. 대체 우리 경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고 있는 업종들의 이야기를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주말 아침이면 아버지 손잡고 가던 동네 목욕탕 기억하시죠? 뜨거운 물에 몸 담그고 바나나 우유 한 병 마시던 그 추억의 공간이 지금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1990년대만 해도 전국에 10,000곳이 넘었던 목욕탕이 지금은 5,500곳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딱 절반으로 줄어든 겁니다. 광주만 봐도 2020년에 94곳이던 목욕탕이 2025년엔 59곳이 됐거든요. 불과 5년 만에 35%가 증발했습니다. 물론 시대가 변하긴 했죠. 요즘 아파트엔 다 욕조 있고 보일러만 틀면 뜨거운 물 콸콸 나오는데 굳이 바구니 들고 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찜질방이나 스파 같은 대형 시설에 비하면 동네 목욕탕은 낡고 불편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장님들이 문을 닫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비용의 폭탄이거든요. 목욕탕은 태생적으로 물을 계속 데워야 하고 실내 온도도 유지해야 하잖아요. 에너지를 엄청나게 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사이에 가스비, 전기요금, 수도요금이 말 그대로 폭등했어요. 서울 기준 목욕 요금이 10,000원을 넘어섰지만 수도꼭지 틀 때마다 적자만 쌓이는 구조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더 비극적인 건 문을 닫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닫는다는 겁니다. 식당은 집기만 빼면 되지만 목욕탕은 다릅니다. 타일 전부 뜯어내고 거대한 보일러 해체하고 굴뚝까지 철거해야 하거든요. 이게 적게는 5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5천만 원까지 들어요. 결국 폐업 신고조차 못하고 문만 걸어 잠근 채 방치된 유령 목욕탕들이 골목마다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강원도 양구의 마지막 목욕탕이 문을 닫았을 때 동네 어르신들은 갈 곳을 잃었어요. 그분들에게 목욕탕은 단순히 씻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 살아있는지 확인하던 마지막 사랑방이었으니까요. 누군가에겐 추억이 사라지는 일이지만 누군가에겐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 정비사 김 씨는 요즘 하늘만 쳐다보는 날이 많다고 합니다. 엔진 소리만 들어도 어디가 아픈지 다 아는데 요즘 차들은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범인은 바로 전기차입니다. 내연기관 차에는 부품이 약 3만 개 들어가잖아요. 엔진 오일, 미션 오일, 점화 플러그, 타이밍 벨트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했고, 이게 카센터의 주 수입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는 엔진도 없고 변속기도 없어요. 정비 수요의 70%가 하루아침에 날아간 겁니다. 남은 건 타이어, 와이퍼, 에어컨 필터 정도인데 이것만으로 임대료나 내겠습니까? 심지어 전기차는 회생 제동 기능 때문에 브레이크 패드도 잘 안 달아요. 기술의 발전이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위협이 된 셈이죠.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전기차는 사실상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잖아요. 고장나면 전용 진단 컴퓨터를 꽂아야 하는데 제조사가 이 소프트웨어 접근 권한을 꽉 쥐고 안 줍니다. 동네 카센터 사장님은 차가 들어와도 본인 스스로 열어볼 수 없는 기술적 봉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정비 시장은 대기업 직영센터가 독식하고 동네 센터는 타이어 가게로 전락하거나 문을 닫고 있습니다. 평생 기술 하나 믿고 가정을 지켜온 가장들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김밥 1,000원 시대는 이제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죠. 기본 야채 김밥 한 줄에 4,000원이고 참치 김밥은 5,000원을 넘습니다. 아니, 김밥이 왜 이렇게 비싸냐고 화내기 전에 원가를 한번 들여다보면 말문이 막혀요. 기후위기 때문에 김 생산량이 뚝 떨어져서 김값이 2배 폭등했거든요. 시금치, 당근, 계란값은 널뛰기 하고요. 재료비만 50%가 넘습니다. 여기에 결정타는 인건비예요. 김밥은 기계가 있어도 결국 사람 손으로 말고 썰어야 하잖아요. 최저시급 10,000원 시대에 김밥 3줄은 팔아야
알바생 1시간 월급 겨우 나옵니다. 반면에 편의점 가면 공장에서 찍어낸 김밥이 2,000원대에서 3,000원대잖아요. 주머니 사정 뻔한 소비자들은 맛보다 가성비를 택하고 동네 분식집은 설 자리를 잃는 겁니다. 중국집은 더 심각해요. 짜장면 한 그릇 배달시켜 드시면 그 돈이 다 사장님 주머니로 갈까요? 10,000원짜리 짜장면 한 그릇 팔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 배달 대행비, 광고비로 한 3,000원에서 4,000원이 훅 빠져나갑니다. 재료비랑 임대료 빼고 나면 사장님 손에 남는 건 몇백 원 수준이에요. 그럼 배달을 끄면 되잖아요 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안 됩니다. 요즘 전화로 주문하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플랫폼에 등록 안 하는 순간 그 가게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게가 되니까요. 이게 바로 플랫폼 봉건제입니다. 열심히 농사 지어서 소작료 내고 나면 굶어야 하는 옛날 소작농 처지랑 다를 게 없어요. 게다가 38도에서 40도 없는 주방에서 하루 종일 웍을 돌릴 젊은 기술자도 없습니다. 동네 중국집 특유의 그 불맛은 사라지고 공장제 소스 데워서 면만 삶아주는 프랜차이즈만 살아남고 있어요. 짜장면 맛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건 사장님 손맛이 변해서가 아니라 시스템이 변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동대문에서 옷대다가 월 1,000만 원씩 벌던 사장님들, 이제는 알리보다 비싸면 죄인 취급받습니다. 알리, 테무, 쉬인, 이른바 중국 커머스의 공습은 핵폭탄급이거든요. 동대문 도매가가 15,000원인 티셔츠가 한국 옷가게 걸리면 인건비, 월세 붙어서 3만 원 되죠. 근데 똑같은 옷이 중국 앱에선 무료 배송에 9,900원입니다. 중국 정부가 물류비 대주죠. 관세 면제해주죠. 이런 초저가 공세 앞에서 세금 꼬박꼬박 내는 한국 자영업자는 애초에 운동장에서 뛰고 있는 꼴이에요. 더 잔인한 건 소비자들이 변했다는 겁니다. 바로 쇼루밍 현상인데요. 매장 들어와서 옷 입어보고 거울 보고 사진만 찍습니다. 그러곤 잠깐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나가서 문 밖에서 바로 스마트폰으로 최저가 검색해서 주문해요. 동네 옷가게가 사실상 무료 피팅룸이 돼버린 거죠. 옷가게 사장님들은 이제 전시장 관리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손님은 많은데 매출은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엔 좋은 전세 매물 정보가 복덕방 사장님 비밀 수첩에 있었잖아요. 그 정보가 곧 권력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직방, 다방, 네이버 부동산 같은 프롭테크 앱들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까발렸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사라지니까 중개사 역할이 확 줄어든 거예요. 거기다 당근마켓 같은 데서 직거래 폭증하고 전세 사기 이슈로 중개사에 대한 신뢰까지 바닥을 쳤습니다. 한때 평이점보다 많다던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제는 1년에 10,000곳씩 문 닫으면서 편의점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가 사라지는 건 단순히 가게 하나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동네 정보의 허브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누가 이사 왔고, 누가 떠났고, 동네에 무슨 일이 생겼고, 이런 걸 다 알고 있던 분들이 사라지면서 동네 공동체의 연결고리 자체가 끊어지고 있는 겁니다. 한때 우리 청춘들의 아지트였던 PC방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죠. 2020년에 15,000곳이던 게 4년 만에 7,300곳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확히 반토막 났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이들이 PC방에 갈 이유가 없어요. 배틀그라운드, 롤, 피파, 이제 모바일로 다 되잖아요. 고사양 컴퓨터 없어도 클라우드로 게임 돌리는 시대니까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공포는 인구 절벽입니다. PC방 주 고객인 10대 청소년 인구 자체가 급감했거든요. 학교 앞 PC방 한번 가보세요. 예전처럼 욕설이랑 웃음소리 섞여서 시끌벅적하던 그 분위기 없습니다. 정적만 흘러요. 컴퓨터 수십 대 돌리는 전기세는 감당 안 되고 24시간 알바비도 안 나오는 날이 허다합니다. 코로나 특수 누렸던 스크린 골프도 엔데믹 이후 거품이 확 꺼지고 있어요. 2030 세대는 골프채 놓고 테니스 라켓 들거나 러닝화 끝내고 떠났거든요. 한 건물에 2-3개씩 생겨서 서로 살까 먹게 하던 골프장들, 이제 폐업 처리업자 부르고 있습니다. 게임 문화 자체도 변했어요. 예전엔 PC방이 친구들 만나는 사교의 장이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디스코드 켜고 각자 방에서 게임하잖아요. 물리적 공간의 필요성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PC방은 단순히 게임하는 공간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이었는데 그게 통째로 증발하고 있는 거예요. 주유소 사장님이면 부자다라는 말, 진짜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 얘기입니다. 1990년대 18%에 달했던 영업이익률 이제 1%대예요. 편의점 마진보다 못합니다. 거리 제한 없어지면서 우후죽순 생겨난 주유소들이 가격 경쟁하다가 공멸하고 있는데 여기에 알뜰 주유소랑 전기차 보급이 결정타를 날렸어요. 주유소도 아까 목욕탕처럼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문 닫으려면 땅속에 묻힌 그 거대한 기름 탱크 제거하고 오염된 토양 다 정화해야 하거든요. 환경법상 이 비용만 최소 1억 5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이 듭니다. 그래서 장사는 안 되는데 폐업도 못하고 억지로 영업 이어가는 좀비 주유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친환경 시대로 가는 과도기, 그 비용을 오로지 개인 사업자가 다 떠안고 있는 형국입니다. 정유사들은 멀쩡하게 이익 내고 있는데 말이죠. 주유소 사장님들은 환경을 위한 희생양이 된 셈이에요. 누가 이 비용을 책임져야 하는지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사라지는 업종을 살펴봤는데 혹시 이런 생각하셨나요? 시대가 변한 거 아니냐? 노력이 부족해서 망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단언컨대 우리는 이 현상을 개인의 무능이나 게으름 탓으로 돌려선 안 됩니다. 여기엔 개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구조적 덫 세 가지가 놓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 자영업 폐업의 주류는 40대, 50대 가장입니다. 이분들 꿈이 있어서 가게 차린 게 아니에요. 회사에서 밀려나고 재취업은 안 되고 가진 기술은 없고 결국 퇴직금 털어서 치킨집, 편의점, 프랜차이즈로 내몰린 비자발적 사장님들이거든요. 준비도 없이 전쟁터로 내몰린 분들에게 혁신하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 아닐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의 60% 이상이 준비기간 6개월 미만에 창업합니다. 시장 조사도 제대로 못하고 덜컥 가게 열었다가 2년도 못 버티고 문 닫는 게 현실이에요. 제 짚고 곰이 부리고 돈은 왕서방이 받는다고 하죠. 땀 흘려 일하는 자영업자 위에 알고리즘을 가진 플랫폼 기업이 군림하고 있습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가 평균 15%에서 20%예요. 매출 5천만 원 내면 1천만 원은 플랫폼이 가져갑니다. 이 일은 사장님이 하는데 돈은 플랫폼이 버는 거죠. 기술의 발전이 노동의 가치를 0으로 만들고 그 이익을 소수의 플랫폼이 독점하는 구조. 이건 공정한 경쟁이 아닙니다. 더 황당한 건 플랫폼이 수수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광고비도 받고 우선 노출비도 받습니다. 돈 안 내면 검색 결과 뒤로 밀려나요. 결국 플랫폼에 더 많은 돈 내는 가게가 손님을 많이 받는 구조가 된 겁니다. 음식 맛이나 서비스 품질은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광고비를 쓸 수 있느냐가 승부를 가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장 경제일까요? 사실 가장 무서운 건 이겁니다. 손님이 돈을 안 써요.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니 지갑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민간 소비 증가율이 1%대로 주저앉았어요. 내수가 말라비틀어진 상황에서 자영업자가 무슨 수로 버팁니까? 미아사거리 같은 서울 핵심 상권 공실률이 16%를 넘는다는 건 이미 상권 생태계가 붕괴했다는 뜻입니다. 강남역 주변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올랐는데 손님은 줄어들고 있거든요. 젊은 세대는 더 이상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최소한의 물건만 갖고 살려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어요. 옷도 안 사고 화장품도 안 사고 외식도 줄입니다. 집에서 배달 음식 시켜 먹는 게 전부예요. 오프라인 매장 갈 이유가 없는 거죠. 소비의 패턴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동네 목욕탕이 사라진 자리엔 요양병원이 들어서고 문 닫은 분식집 자리엔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폐업한 카센터 자리엔 대기업 물류 창고가 들어섭니다. 따뜻한 인사와 안부가 오가던 골목은 이제 키오스크와 CCTV가 지키는 차가운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 효율적이고 편리해지긴 했지만 어딘가 좀 삭막하고 외롭지 않으신가요? 24시간 운영되는 무인 편의점에서 새벽에 컵라면 하나 사 먹으면서 인간적인 교류가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영업의 몰락은 단순히 가게 몇 개 문 닫는 문제가 아니에요. 700만 자영업자와 그 가족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고 우리 사회의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이며
나아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지는 일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 소득이 임금 근로자 가구보다 30% 이상 낮습니다. 예전엔 자영업이 돈 벌 수 있는 수단이었는데 이제는 가난의 통로가 된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이 추세가 앞으로 더 가속화될 거라는 점입니다. AI가 발전하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줄어들고 있거든요. 키오스크가 계산대 직원 대체했고 배달 로봇이 배달원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챗봇이 고객 상담받고 AI가 디자인 작업합니다. 앞으로 10년 뒤엔 지금보다 훨씬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거예요. 그럼 밀려난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영업조차 버티기 힘든 상황인데 말이죠. 물론 변화는 막을 수 없습니다. 파도는 계속 밀려오겠죠. 하지만 그 파도에 휩쓸려가는 이웃들을 그저 남의 일 보듯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할까요?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싶어요. 자영업자 지원 정책이라고 내놓는 게 고작 저금리 대출입니다. 빚내서 빚 갚으라는 소리잖아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하나도 안 하고 임시 방편만 내놓고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규제는 어디 갔고 중국 커머스 불공 관행 단속은 왜 안 하는 건가요? 대기업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골목 상권까지 진출해서 동네 가게 다 죽이고 있잖아요. 대형마트도 모자라서 이제 편의점까지 대기업이 장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긴 한 건지 의심스러워요. 재벌 총수 비리는 눈 감아주면서 동네 가게 죽이는 건 방치하고 있으니까요. 이게 나라입니까? 소비자들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500원 싸다고 중국 앱에서 사고 배달비 아낀다고 직접 가서 포장해 오는 게 과연 옳은 건가요? 그 500원 때문에 동네 가게 하나가 문 닫고 사장님 가족이 길거리에 나앉는다면 말이죠. 물론 각자 형편이 있으니 강요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동네 가게에서 물건 사주는 게 결국 우리 동네를 지키는 일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의 동네는 안녕하십니까? 자주 가던 단골집 사장님 안색은 좀 어떠신가요? 오늘 퇴근길에 동네 한 바퀴 돌아보세요. 어제까지 있던 가게가 오늘 사라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빈자리를 보면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게 단순히 가게 하나가 아니라 이웃과의 연결, 공동체의 온기, 우리 삶의 일부라는 걸 말이죠.